딸 허위 인턴 서류 발급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공모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부의 오늘 1심 판결 내용 중 하나입니다. 공정이 무너졌다. 아니다. 검찰 개혁을 막는 무리한 검찰 수사였다. 1년 넘게 온 나라를 두동강이 냈던 이른바 조국 사태, 그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상 첫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의혹, 이 세 가지 항목 15개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양대 표창장 의혹부터 당국대 논문 등재, 공주대 인턴 확인서 등 이른바 7대 허위 스펙 의혹이 모두 인정된 자녀 입시 비리 판결부터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 당시 가족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심판받으셨는데 소감 어떠세요? 1심 재판부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증거 조작과 사건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 등을 들어 법정 구속도 결정했습니다. 자녀 관련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정 교수가 위조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표창장 발급 관련 정 교수의 주장이 여러 번 바뀌었고 조교의 진술과 배치된다며 실제 총장직인으로 날인된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으로 표현한 당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모 호텔 인턴 등이 모두 가짜 경력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과 관련한 각종 인턴 체험과 활동 확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허위 내용을 적은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로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딸 조민 씨가 합격한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도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제출이 없었다면 1단계 전형에서 탈락해 불합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사모펀드 의혹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당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산 주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고위공직자인 남편의 재산 등록을 피하려고 차명 계좌를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금 횡령 의혹은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어서 이지훈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2차 전지업체 WFM 주식 12만 주를 사들인 건 지난 2018년.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에게서 이 업체의 군산공장 가동 관련 정보를 넘겨받고 주식을 매입했다고 검찰은 주장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이런 거래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다는 겁니다. 정 교수가 사들인 WFM 주식 12만 주 중 10만 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인정됐습니다. 또 주식 처분과 보유로 정 교수가 얻은 부당이익이 2억 3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봤습니다. 정 교수가 동생 정모 씨와 그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주식 거래 등 금융 거래를 한 행위도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취임해 재산 등록할 의무를 지게 되자 정 교수가 주식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타인의 계좌를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재산 내역을 감출 목적도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 PE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코링크 PE에서 1억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정 교수가 횡령에 적극 가담했다고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재판부는 또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 시작 후에 자료를 없애기 위해 동양대에서 PC를 빼낸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은닉한 이상 또다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법정 구속을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다만 증거 은닉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사흘 전 정경심 교수는 자산관리인 김모 씨와 함께 동양대로 찾아갔습니다.
정 교수는 김 씨와 함께 자신의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를 챙겨갔습니다. 자택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도 김 씨를 통해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증거언닉 논란이 일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정 교수의 행동을 증거 보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장난을 칠 경우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정 교수가 김 씨를 시켜 증거를 숨겼다며 증거언닉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도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사무실 자료를 반출하는 등 범행을 감추려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 교수가 김 씨와 함께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우리 형법은 자신이 피의자인 사건의 증거인멸은 헌법상 방어권으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 피의 직원들에게 남동생 명의의 투자금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재판부는 각종 혐의마다 조목조목 매섭게 정경심 교수를 질타했습니다. 입시 비리로 불공정한 결과를 낳았다. 사모펀드 혐의는 시장 질서를 흔드는 중대범죄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며 죄가 무겁다고 꾸짖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재판부는 상당 시간 정 교수의 혐의를 조목조목 언급하며 꾸짖었습니다. 가장 먼저 질타의 대상이 된 건 7개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입시 비리였습니다.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허락 없이 위변조까지 했다며 딸의 대학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입시까지 범행이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줬고 입시 시스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모펀드 등 재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재산 신고 등에 성실하게 응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시장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이번 1심은 임정엽 재판장을 포함해 3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 재판부가 맡아왔습니다. 임정엽 재판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의 중형을 선고한 인물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정 교수 측 증인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되면 위증죄를 경고했고 증인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쳐 화제를 모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부인이 딸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는데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인 재판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 본인 재판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 7개 중 2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딸 조민 씨 명의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관련해 조국 부부가 허위 확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허락 없이 조 전 장관이 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직접 확인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부산 지역 호텔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작성하고 정 교수가 가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 시장 감찰 무마 의혹 재판을 받아온 조 전 장관은 다음 달부턴 입시비리 의혹 재판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따박따박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에서 입시비리 일부 혐의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면서 조 전 장관 본인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 역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입시비리 공범이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 1심 판결문을 조 전 장관 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가 법정 구속된 직후 조국 전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너무도 큰 충격이다. 하지만 끝내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재판부가 조 전 장관도 허위 인턴서 발급에 공모했다고까지 했지만 오히려 이런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아내인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된 직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에 반응을 내놨습니다. 1심 판결 결과가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도 적었습니다. 자신이 장관이 되지 않았으면 겪지 않았을 시련이라는 시각을 드러낸 겁니다. 입시 비리 관련 유죄 선고에 대해선 침묵한 채 검찰 수사에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건 다행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 수사의 시작점이 된 혐의가 무죄인 걸 강조해 다른 혐의들의 유죄 판결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도 오늘 선고 내용이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그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이 되면서 마치 괘씸죄 같은 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 정 교수 측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 교수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의 마음에 빚이 있다고 했었죠. 여당은 그동안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오늘 정경심 교수의 법정 구속 판결에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당혹과 안타까움, 충격이 뒤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부 친문들은 법원 결정을 성토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반응할 일이 아니라면서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재판부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며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은 몰라도 법원 판결엔 기대를 했었다며 검찰만큼 법원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가까운 일부 의원들은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법원이 위법 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포기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며 조 전 장관 부부와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엔 정경심을 지키지 못한 건 민주당 책임,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라는 등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른바 엄마 아빠 찬스에 대한 엄중한 판단의 결과라며 조 전 장관 부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법의 판결에 순응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죄에 대해 지금 당장 국민들께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이 자신의 SNS에 시련은 운명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지지자를 위한 감성팔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수사했던 윤석열 총장이 옳았다면서 조국 전 장관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조국 사태의 핵심 판결이 오늘 나온 겁니다. 사회부 최주영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제 1년 좀 넘게 걸렸는데요. 그동안 재판에 출석한 증인만도 엄청나다면서요. 네, 정확히는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총 34차례 공판이 열렸었고 증인 68명이 증언을 할 만큼 그야말로 아주 빽빽한 재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처음 의혹이 제기됐던 거는 지난해 8월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부터입니다. 각종 의혹 제기와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장관 내정 약 20일 만에 검찰도 수사에 착수하게 됐었습니다. 청문회 전에 이 기자간담회까지 열면서 조 전 장관이 진화에 나섰지만 검찰은 이 정경심 교수에게 총 15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요.
정확히 1년 전 이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면은 정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 판결 결과를 듣고 이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은 당혹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요. 예상보다도 중형이 선고됐다는 반응이 많아요. 맞습니다. 오늘 재판의 핵심 변수 중 하나는요. 이 검찰이 동양대 관계자에게 제출받은 PC 2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PC에서는 이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핵심 증거물들이 나왔었는데 정 교수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 수집한 증거다 이렇게 반박을 했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증거로 인정을 했습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오촌 조카 조모 씨로부터 이 호재성 정보를 듣고 차명 계좌로 주식을 대량 매수한 부분도 일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 열린 조 전 장관 오촌 조카 조모 씨 재판에서는 사실 이 부분은 판단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 때문에 정 교수 입장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정 구속의 결정적 사유는요, 이 증거인멸 가능성이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정 교수가 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했었던 만큼 이런 부분을 콕 집어서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특히 이 조 전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사라졌었던 이 정 교수의 노트북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판결문에서 이제 유독 관심이 많았던 건 이 부인 재판인데 남편 조국 전 장관 이름이 곳곳에 나온다는 점이에요. 이 본인 재판에도 꽤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재판장 발언을 취합해보고 거기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몇 번 언급됐는지를 살펴보니까 네. 오늘 20차례 정도 넘게 언급이 됐거든요. 특히 정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이 허위 발급한 혐의를 언급할 때는 조 전 장관이 여러 차례 등장하기도 했었는데 재판부는 이 두 사람의 공모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도 언급이 됐던 것인데 비록 정 교수에 대한 이 법원 판결이었지만 사실상 이 조국 전 장관의 기존 발언이 일부 지적을 받는 상황이 되게 되는 셈입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이 일부 발언을 했었었는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제 심포지움 같은데 영어 하는 애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서 뭐 심부름하고 뭐 잔심부름하고 이것저것 뭐 소소한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재판부는 정 교수가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 확인서를 입시에 활용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조국 전 장관 본인의 입시 비리 혐의 재판이 진행되게 돼 있는데 아내 정경심 교수의 오늘 판결문이 이 자신을 옥죄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판결에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스펙이 대부분 허위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서 그러면 이제 조민 씨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석 달 전에 의사 국가고시 시험도 치렀거든요. 뭐 입학이나 이 의사가 되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에서 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딸인 조민 씨도 아주 여러 차례 언급이 됐거든요. 특히 정 교수의 입시 비리 관련 유죄 판결이 대부분 조 씨와 연결이 되어 있는 만큼 학적 문제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생인 조 씨는 지난 9월에 2021학년도 이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치렀고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부산대 의전원 합격 과정도 이 입시 비리와 연루가 되어 있는 만큼 의학계에서는 이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결정될 경우에는 이 의사국가고시 지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대는 일단은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다만 향후 재판 결과가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는 일단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판결과 별도로 이 조 전 장관 아들의 이 인턴 확인서 위조와 관련해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같은 법원에서 진행됐던 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 씨와 또 조 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까지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정 교수의 입시 비리에 유죄 판단을 내리고 또 조 전 장관 공모 관계도 일부 언급을 했었던 만큼 재판 결과도 사실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검찰은 오늘 최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인데 다음 달 28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주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